$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그럼요. 자격증을 수석으로는 못했다. 아니, 문 닫고 들어갔어요. 네. 문 닫고 들어갔는데 네. 부동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런 입장보다는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프로님이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찌는 이제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 세미나에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함께 할 겁니다. 예. 그 질문도 가능해요. 하려고요. 질문 다른 때 아이디로. 궁금한 거 많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들어가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네.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목이 2022년 부동산 세미나. 요 앞에 요 네. 빠졌잖아요. 백브리핑 백브리핑. 2022 예. 부동산 세미나 합니다. 네. 1월 22일에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그렇습니다. 이것 점심 때문에 드시면서. 우리 이한희 교수님이 급거 기육한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아, 그래. 요거 아닙니까? 들으시려고? 이것 때문에 예. 불러보시죠. 알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저 영상 하단에 네.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네, 교수님, 혹자의 네. 말을 들으면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정확히 오시는 거예요? 앞서 부사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네. 세미나를 저도 듣고 싶어서 그 전에 한국에 꼭 입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인터넷으로 듣는 거라서 캐나다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곧 네.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캐나다 거주하시는 거 아니고요. 잠깐 여행차 가신 거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장에 지금 좀 주춤하는 조정 장세가 더 이어질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두셨어요. 어떻게 네네. 될까요? 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를 한 꼭지. 두 번째는 그래서 결론은 많은 분들이 가치주 얘기하는데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치주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두 가지 얘기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잠시 이제 룩벤처의 짐 머스터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안 돼서 텀리 얘기를 잠깐 하다가 끝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짐 머스터나 텀리 모두 시장을 아주 강하게 보고 특히 기술주는 거 아주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펀드 스트레스 탐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인데요. 첫 번째 금리가 인상이 있었던 과거의 4차례 정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주가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상반기 이분 자체는 연말까지 좋지만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연말 대비 마이너스까지 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분도 상반기에는 특히 초반에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그것은 3월, 4월에 지금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가 아마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의 최고치를 꺾고 어떤 좀 조금 안정되는 꺾이고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그런 시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서도 지금 앞부분 쉽게 해서 1분기 정도 약간 어떤 변동성 그리고 2분기는 좀 회복 그런 정도로 큰 그림을 펀드 스트레스 탐리가 보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섹터로별로 보면 에너지 업종의 탑픽 그리고 빵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이번에 시황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이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인데요. 결국은 다른 여태 모든 공급망 이슈는 가짜 공급망 이슈가 많다는 거죠. 일시적인 문제인데 에너지 업종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 업종의 공급망 이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찐 공급망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전혀 반대 시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야르데니 리서치의 자료 많이 확인하시고 저도 이제 많이 인용하드려요. 특히 밤마다 부사장님도 이거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야르데니 리서치의 창업자이자 현재 CEO가 에드 야르데니 박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분은 뭐 단순하게 긍정적인보다 수많은 정말 백데이터를 수많은 걸 갖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의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아주 강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상당히 동의하실 것 같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지금 0에서 0.2% 기존 금리고요. 올해 4차례 올릴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뭐 6차례, 7차례까지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1에서 1.25% 올라가도 아니면은 심지어 2%가 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박영근 전문위원께 저도 처음 뵌 분이지만 2000년대 어려울 때는 6%가 금리 시절이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왔자 1%, 정말 8번 올라왔자 2%라는 시점에서 이 정도를 갖고 미국 경제가 악영이 된다? 이분 얘기는 한마디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넌센스란 얘기죠. 거기다가 금년에도 이익 증가세가 계속되게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보다 어떤 베이스 효과 때문에 이익 성장률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목해야 될 섹터를 3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르데니 박사인데요. 역시 에너지와 산업과 금융 섹터입니다. 에너지를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 그대로가 되겠고요. 산업재는 공급망 이슈가 점점 회복될 것이면 점,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설비 투자 확대가 늘어날 것에 따른 산업재 투자 회복. 세 번째는 금융이죠. 결국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분명하고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시장에 여전히 믿음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물론 두 분의 시각이 약간 틀리지만 공통적인 점은 에너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에너지에 대한 믿음은 결국 경기의 회복, 그것은 결국 가치주와 연결되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너무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어떤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빨리 어떻게 뭐 큰 걸 변화를 보여준다 해야 된다는 논리를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얘기하시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에 뭐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량들 지수가 빠지는 거, 종목이 빠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봐도 상관없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과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최근 1년을 보면 성장주나 가치주나 뭐가 다 비슷하게 올랐어요. 약간의 끝단의 차이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크게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데요. 다만 최근 2주, 3주 정도 보면 가치주가 7% 올라갔고요. 성장주가 7% 떨어졌는데 여기에 성장주에서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뭐 2배, 3배짜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이제 꿈과 희망이 넘쳐주는 소위 적자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각종 토크방에서 목소리가 큰 분들이거든요. 세상에 큰일 났다. 미국 시장을 했더니 내가 좀 속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손해났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 부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좋죠요. 나스닥이 7.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S&P 500이 한 4.5% 빠졌거든요. 이게 세상에 끝날 일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어제 여덟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2배, 3배짜리 되면 이제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 수많은 레버리지가 또 다른 역할 들어갔다? 그럼 이제 머리가 진짜 아픈 건데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냉정히 보면 UBS 보고서에 따르면요. 팬데믹 이후에 성장주가 PR이 그 당시 직전에 22배에서 지금 31배까지 올라갔고요. 반면에 가치주는 13배에서 16배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더군다나 크레딧 스위스 증권이 아니라 증권이죠. 증권에서 2022년에 이익은 성장률은 오히려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흔히 해서 성장주보다 다른 건 몰라 매출이 아니라 이익 증가율도 더 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올해는 가치주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요, 그 다음 걸 화면을 보여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을 한두 달,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보면 전 여전히 성장주의 매력이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걸 저는 거기에 한 표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하나의 큰 화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업종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더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 3개월, 6개월 정말 자제분들 위해서 길게 뭐 큐큐큐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크게 포트폴리오를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이세요. 무리해서 성장주를 다 팔고 가치주 간다?
저는 낭패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가치주, 거정식으로 ETF 같은 걸 내겠죠. 단 한 주라도, 단 $100어치라도, 단 $1000어치라도 가치주 ETF를 조금씩이라도 사두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성에서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이런 가치주 위주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하면서 역시 미국 주식도 나랑 안 맞아. 미국 주식도 이거 하면 너 완전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손해만 났다. 이러면서 쉽게 해서 유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성향을 자기가 스스로 아시면 매일매일 보시면서 나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지금 오늘 밤이라도요. 어제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오늘이라도 가치주 ETF를 단돈 $100어치 아니면 한 주부터 사는 것을 시작을 하셔야겠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바로 가치주의 ETF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저는 이제 이걸 가장 선호하는데요. 밸류 ETF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한 주가 $114입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걸 한 주 사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그래서 성장주를 다 충분히 여러분들 꿈과 희망 좋다 이거죠. 나머지를 없으신 분은 이것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14가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또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하는 건데요. 스파이를 운영하는 SPDR 브랜드죠. SPY에다가 value가 붙은 게 있습니다. SPYV를 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40, $110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성장주 가치주 모르겠지만 어제도 이제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요. 나는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무리한 구분보다는 퀄리티에 있는 거 좋다. 퀄리티에 있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 높고 유동성이 높고 이런 등등이거든요. 저 이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UL 같은 경우요. 한 주에 $140 정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한 주 정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주나 갖고 계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좀 너무 지금 단기적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거 다 팔고 또 옮겨가야 되고 수수료 날리고 이런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최소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ETF 중에 하나라도 오늘 밤에 시작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의 좀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대한 투자의 개념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정리 끝판왕 시간인 네.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뒤에 또 가치주 관련한 코멘트 조금 남겨뒀는데 그거는 네. 다음 시간에 듣는 네. 걸로 아껴 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다음부터 한동안 댓글에 부동산 관련한 토론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저희 월모브 이 시간에는 여러분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번 주 주말에 예정돼 있는 네. 세미나 그 시간에 또 질문도 직접 실시간으로 네, 하실 수 맞습니다. 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